약속을 안 했는데 어떻게 노력합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 기나긴 겨울이 아마 농민과 장관님과의 싸움으로 갈 거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인데 우리도 그 최전선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기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기후위기와 무자비한 시장개방, 농가부채,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값과 한우값의 하락으로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예측하기 어려운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다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쌀값 20만 원 보장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켜냈어야 된다. 지켜지지 않은 것 그 자체는 농식품부나 윤석열 정부 자체가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명분을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쌀값 20만 원 보장 이거 약속 미행하고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자가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뭐 대통령도 약속했고 전임 장관도 약속했고 현 송 장관께서도 약속을 했어요.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도 있고 약속을 안 했는데 어떻게 노력합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본인 워딩으로도 속기를 보세요. 본인 워딩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전임 정황근 장관도 뭐 이후에 종감 때 나오겠습니다만 그 관련된 내용 약속했고, 그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했는지를 내가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은 명확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거 미행에 대해서 장관이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의원님, 근데 수학기에 산지 쌀값에 대한 것은 작년도 10월 5일부터 12월 55일까지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안전관세가요, 21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거는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예. 문재인 정부 말기에 20개 품목, 그것도 대체로 사료 원물이나 비료, 가공품 원료들이 주로 수입이 됐다면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품목이 67개가량으로 늘었고요. 아마 하반기까지 합치면 더 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도 12조가량이 됩니다. 윤 정부 이후에 관세 지원액이 1조 원이 훌쩍 넘는다는 것이, 그중에 1,408원, 88%는 수입 유통업자한테 갔다는 소리고요. 소비자한테 물가 인하 효과로 돌아온 돈은 겨우 192원, 1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저희가 소고기 관세 지원액이 얼마냐 하면 1,600억 원입니다. 이마저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1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죠. 수입 소고기 할당 관세 주요 기업이 어디가 가져갔는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총 189억의 이 대기업 중심으로 관세 지원액이 벌어졌고요. 동원홈푸드 76억, 해성프로비전 이거 대상이거든요. 대상 네트워크거든요. 48억, 신세계푸드 38억 쭉 했는데 189억, 이 몇 개 회사만 해도 189억 원의 관세 지원액을 받았는데 이들 기업들이 그러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냈을까요? 안 냈습니다. 롯데가 일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당관세 효과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무분별하게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평균 21만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18만 원 후반 정도 지금 예측이 되는데, 요렇게 하면 11월, 12월 절대 대책이 안 나옵니다.
쌀값은 농민들의 생존값 아닙니까? 목숨값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걱정과 우려가 많고 지역 농협은 사실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좀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에 샀는데 올해 지역 농협이 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역 농협은 동결 내지 밑으로 갈 겁니다. 사들이는 가격이. 그래서 장관님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 결국 또 농민들이 아스팔트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농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도 사실 한우값도 농민들 지금 어렵다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한우법이냐 축산법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한우 농가들의 생존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사료에 대한 정책 자금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암소 시장 연기 적극적으로 좀 대책해두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사후 약방문 찔끔찔끔 효과가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느끼는 체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쌀값이나 이제 소값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이 기나긴 겨울이 아마 농민과 장관님과의 싸움으로 갈 거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인데 우리도 그 최전선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산물 수급 정책은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늘 필요하고 또 최우선적으로 청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림부가 지난 27일 날 발표한 한국형 소득 영역 안전망 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장인으로서 이 대책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 좀 주세요.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듣고는 생뚱맞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 년 초만 해도 아무런 논의도 되지 않았다가 뜬금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고, 그리고 시범사업도 이제 끝나간다, 이거 거의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곳으로 전체를 바꾸겠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뜬금없네, 생뚱맞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인께서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이 수입 안정보험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제가 무안하고 창녕에서 양파로 수입 보장보험, 지금 수입 보장보험 시범사업이거든요. 수입 보장보험을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일단 불안하니까 가입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 수익과는 전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 가격은 하나도 가격을 맞춘 게 없습니다. 2년 동안 내내 농민들은 빚을 내서 그 빚으로 생산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됐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소득 안정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믿는 농민은 전혀 없고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가격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촘촘한 제도를 먼저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좀 더 필요로 하는 보험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장관님, 네. 수입 안정보험 관련돼서 이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제도상의 한계와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실패할 확률이 99%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농민들만 지금 입게 되는 부분입니다. 생산자협회에서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경북의성에서 왔습니다. 오늘 권혁정이라고 합니다. 향후에 수입보장보험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서 이것이 기준가격을 실질적으로 5,500원, 6,000원까지 올려줄 수 있느냐, 그렇게 설계할 거냐,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동떨어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자 왔습니다. 1년 농사지어서 320만 원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에서 이 마늘 생산비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농민들은 더 이상 공사를 지을 수 없다.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내놓아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의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